신난다. 날씨가 룰루랄라. 날씨가 참 좋네요.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에 지금 약간 호수 같은 거 그런 게 있는데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고기가 잡히려나? 근데 여기가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독일에서의 문화 충격, 그리고 독일에서 최악의 순간으로 뽑은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드려 봤는데, 오늘은 좀 즐겁고 재밌는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짜릿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제가 뽑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역시나 안 좋았던 일은 이만큼인데 좋았던 일은 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외국 생활 자체가 좀 처음에는 적응할 때 여러 가지 겪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일들보다는 나쁜 일이 횟수가 더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좀 저한테 컸어요. 나쁜 일들도 좀 외국에 있으면 더 많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 좋은 일들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감사함이나 희열이나 이런 것들도 꽤나 큰 편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되어질 내용들, 전달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을까 싶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스펙타클했어요. 굴곡이 정말 많았고 엄청난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그러면서도 기적 같은 좋은 일들도 끊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저는 살아왔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들을 또 전해 들으시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한번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독일에 처음에 금요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적응을 하고 일요일 날에 바로 나갔습니다. 왜냐면 일요일 날에 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루트를 전해 듣고 외출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독일어를 정말 못할 때였어요. 1, 2, 3, 4 그냥 이렇게 숫자 정도 셀 수 있는 정도고, 아무튼 의사소통을 못할 정도로 독일어를 못하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무대포 기질, 나의 이런 성격만 가지고 가는 루트 아니까 일단 나가보자 이러면서 재밌다 이러면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가서 목적을 이루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일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잘 만나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였어요. 온 대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일단 돌아갈 때는, 제가 올 때는 전철만 타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갑자기 전철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일단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전철을 갈아타면 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되겠지 이러고 또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버스를 턱 세우시더니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하시더니, 사람들은 또 블라블라블라블라 뭔가 불평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화를 낸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식의 그런 막 블라블라블라 독일어를 이렇게 하더니 다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거기 정보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기사님은 영어를 못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다 내리니까 내려야 되는 분위기를 파악을 했으니까 저도 내렸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튼 버스가 지금 이게 안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상태로 그 무기들이 일단 움직이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음악 소리와 엄청난 환호 소리와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어디지? 여긴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카니발 시즌이었던 거예요. 제가 카니발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걸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카니발이 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독일의 굉장히 큰 축제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어떠한 도로를 통제를 시켜놓고 카니발 거리로 사용을 하면서 축제를 즐기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아무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찰나에 제가 이제 휩쓸린 거죠. 버스가 들어간 노선을 따라서 가다가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전철을 탈 수 있는 곳까지 이제 걸어서 가야 돼서, 걸어가면서 카니발을 내가 의도치 않게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나를 막 밀고 이런 거는 그냥 이거는 장난이고,
엄청나게 또 큰 트럭 같은 게 되게 많이 지나가요. 거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과자 같은 거 막 던져주고 그러는데 또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독일에 왔군 이렇게 이제 실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던져주는 걸 또 받아서 씨 집에 어떻게 가지 이러면서 턱 잡고 이러면서 가방을 이제 빵빵하게 채워가면서 그 거리를 따라 한 20여 분을 내려갔어요 걸어서. 아무튼 그때 당황만은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문화충격이나 이런 쪽으로 넣지 않고 좀 짜릿하고 재밌었던 행복했던 기억으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무튼 찾았어요. 전철역을 찾았는데 그 전철역에서 또 물어봤어요. 여기 언제 전철이 오니?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나 집에 갈 수 있는 거니?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근데 카니발이 곧 끝나도 거리가 지금 장난 아니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다. 전철이 못 다닌다. 왜냐면 바닥 딱 봐도 병들이 다 깨져 있고 술 취한 사람들도 막 자고 있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과자 부스러기, 사탕 부스러기 이런 것들도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청소차들이 먼저 왔다 가야지 교통편을 다시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집에 어떻게 가지? 근데 당황을 이제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전화만 되는 상태였어요. 인터넷이 핸드폰으로 불가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그걸 찾아갈 수 있는 루트를 저 혼자서 스스로 검색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일단 경찰이 있길래 경찰한테 무작정 갔어요. 이제 방법은 택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택시를 불러줄 수 있냐라고 이제 경찰한테 부탁을 했고, 저는 이제 독일어를 못하니까 그 경찰이 또 그 콜택시가 왔을 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또 하필 그때 당시에 제가 현금이 얼마 없었어요. 큰돈은 좀 외출을 처음 하는 거니까 불안해서 제가 사는 곳에 다 놔두고 왔었고, 그래서 현금이 그때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는데 독일은 택시비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큰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가야 되는데 택시비는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튼 경찰이 잘 얘기를 해줘서 다행히 그 아저씨가 오케이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으로 잘 집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근데 솔직히 택시를 탔을 때도 불안했어요. 내가 독일어를 못한다는 게 이미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축제 기간이라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계속 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막 동태를 살피면서 집까지 이제 도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당황스럽긴 했는데 솔직히 이때 당시에는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이런 느낌보다 당황스럽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좀 짜릿했던 성격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좀 짜릿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튼 뭐 집에 잘 도착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도치 않게 독일의 큰 축제를 내가 이런 식으로 독일 오자마자 접하게 되다니 이러면서 좀 재밌었던 그런 기억으로 이 기억이 남아있어서 이 얘기를 또 먼저 하게 됐고요. 잘못 하다가는 솔직히 이거는 국제미아가 될 뻔한 사건이죠. 국제미아가 될 뻔한 사건인데 여차저차 아무튼 잘 풀렸어요. 경찰한테 일단은 가는 게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먼저 가서 잘 이렇게 해결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 온 지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정식적인 그런 일을 소개를 받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있을 수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독어를 그렇게 잘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프라티쿰, 그러니까 실습을 하고 정식적으로 여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앞선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얘기예요. 제가 일단은 어학에도 집중을 해야 되고 독일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왔으니까 오자마자 바로 어학에 집중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어학을 그래서 바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계획한 그런 공부 플랜이 있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독일에 와서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안 되죠. 근데 일단은 제가 적응을 해서 가지고 온 돈이 있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이후에도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내 지금 일정 굉장히 빡빡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일정에서 벗어나지 않게 뭔가 경제적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또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의 뭔가 비출기 같이 저에게 찾아온 기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이제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막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어디에 지원을 하고 이런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내 언어 실력은 너무 부족하고 여기서 내가 독일어로 뭔가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엄두를 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업도 좀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딱 뭔가 내가 시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한 그 찰나에, 그 시즌에
그런 제의를 받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제 스카웃을 받게 된 거죠. 다른 지역이었어요. 대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그러한 스카웃 아닌 스카웃을 받게 됐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이나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그런 인식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될 때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된 한 지인분이 제가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기초 없이 뭐 시작을 해서 남들은 4달 걸려서 할 거를 저는 막 2달 안에 해버리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좀 감명을 받으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저를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 요즘 이렇게 지내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저의 모습을 좀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했었던 일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전해 들으시고, 그분도 좀 이제 쇼크를 좀 받으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좀 드무니까 저같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걸어온 이런 루트들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상대분이 보시고 얘 정말, 얘는 정말 보통은 아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좀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프랑크푸르트의 그런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음악 쪽으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을 알고 계셨는데, 그분이 급하게 강사를 이제 찾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어디 잠깐 가야 돼서 자기 대신으로 이제 아이들을 관리해줄, 그러면서 수업을 해줄 그런 이제 사람을 급하게 찾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경제적으로 지금 뭐 독일에서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러한 뭐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중간중간에 자주 나눴거든요. 그 제 지인분과. 그래서 얘가 딱이다. 다이아를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잘 이제 중보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에게도 후보가 저 말고 이탈리아 남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탈리아 이 남자는 독일어를 잘했고 저는 독일어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한테도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또 포인트라고 하자면, 대부분 이런 걸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자기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오히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 잘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에게 온 기회를 잡게 됐어요. 일단 저 스스로에게도 그때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한 저 스스로에게도 기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제가 겁을 내고 뒤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제가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도 참 잘한 결정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들도 굉장히 그 당시에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3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4일 정도, 여기는 솔직히 그렇게 자주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4일 정도 애들을 계속 만나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경험이 되게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혼자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그런 식으로 또 생활을 하는 게 고단하기도 했죠. 물론 독일에 온 지 4, 5개월 그 사이에 또 그 많은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야 되고, 뭐 여차저차 힘든 부분도 역시나 많긴 했는데, 그냥 그러한 경험을 그 짧은 기간 안에 내가 하게 됐고, 그런 기회를 얻게 됐고, 내가 그러한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저에게 되게 좋은 자극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용기 같은 것도 많이 얻었었고,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약간 독일이란 이 땅에서 나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용기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저의 부족도 많이 보긴 했는데,
양당 간에 아무튼 좋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있었는데 그게 좀 즐거웠어요. 재밌었고 일 마치고 나서 저 혼자서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그런 느낌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뭔가 신선했고 거기서의 솔직히 짧은 순간순간들이 저에게 좀 특별하게 기억되어 있어요. 기억으로 남아져 있는데 일 마치고 또 혼자서 나가서 카페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는다거나 카페에서 혼자서 차 한잔 마신다거나 그랬던 그 기억들이 되게 오묘하게 저한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해지는 뭐 노을을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좀 기억이 저에게 특별해요. 되게 특별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숙소까지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뭐 그렇게까지 편안한 건 아니었지만 숙소를 제공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하나의 그냥 대우를 받았다라는 생각에 여차저차 아무튼 4, 5개월 만에 내가 독일에서 이뤄낸 쾌거 같은 느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 보수도 또 받고 이랬다 보니까 여차저차 좀 힘들지만 빡빡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역설적인 표현을 제가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간들이 또 저에게는 인상적인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일을 마치고 제가 원래 살던 동네 근처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제가 살았던 그 도시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인맥을 많이 맺어놓고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콘서트도 시작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리고 뭐 다른 이유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이미 거기 갈 때부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었고 이제 그러한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또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서 집을 또 구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어느 날 날을 잡고 이제 우리 동네로 제가 살던 원래 동네로 돌아와서 새 집을 이제 계약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이제 계약을 잘 하고 정말 좋은 여건에 딱 맞게끔 또 집이 나왔어요. 그러기도 진짜 쉽지 않은데 제가 원하는 딱 조건에 그런 또 가격에 여러 가지 딱 맞게끔 이런 상황이 또 되어져서 그때도 좀 운 좋게 집이 구해져서 이러한 이제 기분 좋은 상황에서 계약을 마치고 이제 거기 아는 동생이랑 잠깐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기차를 타고 이제 제가 살고 있었던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기차 플랜을 다 확인을 했어요. 기차가 몇 시에 오고 이런 식으로 환승해서 가는 대로 이걸 다 체크를 했는데 진짜 기차가요 없어질 때가 있어요. 독일은 정말 이럴 때 황당하거든요. 갑자기 기차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밤 11시 반 정도에 도착하는 걸로 일단은 기차 플랜을 딱 잡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막 연착되고 뭐 기차 없어지고 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미 그때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12시가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요 어떤 역에 버려졌어요. 기차가 없으니까 환승을 해야 되는 그 역에 저는 덩그러니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집에를 못 가니까 근데 그 역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새벽 첫 차까지 기다리려면 뭔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때 약간의 공포심에 이제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아씨 어떡하지 이러면서 눈앞에 이제 노숙자들이 다 보이니까 그 역에 왜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원래 잘 없는데 그래서 좀 그쪽이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주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젊은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또 영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랑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애가 어떡하지 뭐 안타깝다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대화를 그만하게 됐는데 근데 그러다가 그 애가 갑자기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오늘 우리 집에 갈래? 이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저는 여기서 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눈으로 이제 지새워야 되니까 저 노숙자들이랑 같이 노숙자 신세로 이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걔가 뉴욕에서 생활을 좀 했었는데 자기도 뉴욕에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럴 때 어떤 이제 뉴욕에 사는 여자가 자기 집에 가서 자자 이렇게 해서 숙박을 하게 되면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얘는 안 해도 될까? 이 아이의 집에 가도 될까? 이것과 동시에 이제 노숙자를 바라보면서 이거보단 낫겠지 하면서 그 여자애랑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름도 기억해요. 리자와 이제 동행이 시작됐는데 근데 그 애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자정이 넘었고 그의 집까지 가려면은 걔 혼자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없으니까 걔랑 이제 걸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또 그때 엄청나게 큰 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디니 내가 태워줄게 이렇게 하면서 자전거 태우고 그 애랑 저랑 이제 그 차를 얻어 타고 편안하게 정말 그 어두운 밤에 편안하게 그의 집까지 가게 된 거예요.
도착하니까 집은 엉망진창이고 그 애가 락을 좋아하는가 봐요. 저랑 이제 똑같이 또 분야는 다르지만 음악을 하는 친구였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벽에 덕지덕지 빨간 벽지에 락 음악 그런 포스터들이 막 붙여져 있고 장난이 아니었고 그렇게 타인을 데리고 갔는데도 동양인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도 부모님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형제들도 굉장히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침까지 챙겨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운전을 할 수 있어서 다음날에 아침에 제가 또 급하게 수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침에 또 근데 또 가는 길에 여차저차 이렇게 하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근데 또 걔가 저를 태워줘서 아침에 되게 편안하게 도착해서 수업까지 잘 하게 됐던 그런 또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스펙타클했어요. 스펙타클했는데 얘기만 들으면은 이런 기분이 얼마만큼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때의 기억도 저에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기적적인 순간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좀 로맨틱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너무 다른 지역에서 일정을 빡세게 보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빡세게 너무 보내서 지쳐 있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좀 어디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라인강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뒤셀도르프라는 곳을 거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서 라인강을 이제 가려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라인강 별거 없는데 뭘 보러 가 있다면서 막 이렇게 나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빡세게 일정을 마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걔는 라인강 뭘 봐 이러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보자고 이러면서 약간 투덕투덕 대면서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던 길이었는데 전철에서 이제 라인강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하나의 광경이 딱 보이는데 정말 반짝반짝 예쁜 불빛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놀이동산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세워지거든요. 독일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놀이동산이 아닌데 어느 날 거기가 놀이동산으로 꾸며져 있어요. 야외 놀이동산으로 이렇게 딱 꾸며져 있거든요. 그러한 타이밍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강을 보려고 했는데 더 흥미진진한 맛있는 음식들, 이벤트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바로 가게 됐어요. 바로 배를 눌러가지고 내려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날 기억이 또 되게 로맨틱했어요. 라인강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애는 막 투덜대고 옆에 친구는 막 투덜대고 난리 났고 근데 눈앞에 놀이동산 펼쳐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왜 웃었냐면 놀이기구를 탄 게 기억이 나가지고 너무 로맨틱했어요, 정말. 그때 날씨도 그렇고 놀이동산의 그 불빛들이 너무 오묘하고 그러니까 전철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진짜 동화처럼 진짜 예뻤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되게 재밌어가지고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투덜투덜 대다가 이제 놀이동산 발견하고 나니까 애가 막 확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신나게 뭐를 타볼까 이러면서 오늘 기분 전환 제대로 한번 해보자. 왜냐면 걔랑 저랑 좀 힘들었어요. 독일에서 초반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동병상련 같은 그런 동지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놀이동산에서 이제 놀이기구를 몇 개를 골라서 탔어요. 근데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한국의 놀이동산보다 뭔가 올라가는 것도 더 높이 올라가고 아무튼 좀 무서운 그런 놀이기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타래로 만들어져 있는 의자 정말 이거에 타서 이렇게 뱅뱅 하늘 위에서 돌면은 지구 끝까지 날아갈 것 같이 불안하게 생긴 그런 놀이기구였는데 저걸 타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랑 저랑 그걸 탔는데 정말 높은 곳으로 뺑뺑 돌았어요.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막 이렇게 돌았는데 그 친구는 막 옆에서 손을 떨고 있고 재밌게 즐기자고 둘이서 이렇게 가놓고서는 그걸 타고 나니까 막 둘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걸 타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라인강을 그렇게 봤습니다. 내려다보면서 라인강을 봤고 그렇게 독일 전역을 다 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독일 전역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내려다 보이는 독일 땅을 보면서 외쳤죠. 여기서 내가 겪었던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로부터 내가 뽑아낼 것들을 내가 다 뽕을 뽑고 갈 거야 이러면서 결심을 다졌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외친다라고 하잖아요. 뭐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산에 올라가서 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하듯이 약간 그 놀이기구를 타면서 뺑뺑 돌고 있는 찰나에도 저는 약간 그런 군인식의 다짐을 마음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도 로맨틱하기도 했고 되게 재밌기도 했고 흥미진진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 기억 속에 또 그것도 짜릿하고 하나의 로맨틱한 느낌으로 또 남아있어요. 반짝반짝했던 그 조명들이 나를 반겨주는 느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피곤했고 힘들었고 그런 찰나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초기 자금이 너무 많이 깨졌다 보니까 생활비를 아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부모님한테 돈 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상대들에게 굉장히 악착같이 살아가는 걸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저를 원래 알고 있던 애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되게 이제 안쓰러워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인, 친구들이 또 가끔씩 독일에 놀러를 왔었거든요. 한국에서 놀고 다른 나라 살던 친구가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좀 베푸는 걸 많이 했어요. 저는 항상 베푸는 걸 많이 하고 제 친구들이나 제 동생들이나 있을 때 제가 좀 페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왜냐면 그만큼 또 제가 경제적인 수익이 남들보다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안쓰럽게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지만 감격스러웠나봐요. 나의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독일에 왔을 때 그들이 저를 위해서 다 페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행하고 이런 생각 전혀 거의 안 하고 살았거든요, 독일에서. 근데 그때마다 여행을 잘 했죠. 제가 많이 베풀었던 그런 것들이 정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대들로 통해서 또 여행도 같이 하면서 기분 전환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독일에서만 또 느낄 수 있는 독일에서만 가능한 그런 여행 코스들도 많이 또 더 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외국 친구가 또 저를 위해서 페이를 하고 여행을 또 간 적도 있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좀 생기면서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을 써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뭔가 저 사람에게 나에 대한 그런 신뢰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들과 더불어서 연관성 있게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행운의 순간으로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 저보고 독일인이 같이 살자고 먼저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예전에 아시아인들이랑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다 안 좋았던 친구예요. 뭐 머리 감고 나서 머리카락 안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고 그래서 이 친구랑 살았던 아시아 친구들도 솔직히 이 친구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너무 깔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깔끔하다라고 얘기하고 독일인 입장에서는 좀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또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독일 친구가 저에게 같이 살자고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위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아시아인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있는 친구인데 같이 살자라고 먼저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와,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 제안을 받고 굉장히 고마웠고 신기하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급하게 또 새 집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은 뭐 안 나오고 여건도 맞춰야 되고 뭐 거리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아서 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참 제가 이사도 많이 했거든요. 독일에 와가지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말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는 찰나였는데 독일인 친구가 먼저 살자고 해줘가지고 거기다가 돈도 거의 안 받다시피 하고 이제 저에게 같이 살자고 제의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모저모 여러모로 좋은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물론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혼자 사는 걸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그래도 독일이란 나라에서 동양인의 입장으로서 독일인이랑 같이 산다는 거,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는 확실히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같이 살게 됐죠. 근데 뭐 같은 방을 쓰는 게 아니니까 집이 완전히 이제 독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모저모 참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죠. 뭐 물론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나 이런 거는 인간사기 때문에 없을 순 없는데 최대한 이제 이 가운데서도 제가 배워야 될 거를 배우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체크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서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러한 생각들 덕분에 그래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견디면서 지금까지 독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주저리 얘기를 또 해봤는데
뭐 더 생각을 하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크게는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데 NG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두통이 오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메시지가 있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다음에 다른 얘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메일이나 뭐 댓글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시면 취합을 해서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행복한 순간들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꽉꽉 채우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아, 신난다.